안녕하세요. 아산나눔재단 AR 지식연구소 소장 이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산나눔재단 AR 지식연구소 소장 최병철입니다. 교수님, 스타트업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유난히 우리가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저희끼리 정해들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끼리 정들면 안 되고 정겨운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동구밭입니다. 천연 수제 비누나 샴푸바로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유명한 기업이죠. 그렇죠. 사실은 또 그 제품 자체도 유명하지만 소셜 기업, 또 사회적 기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그 벤처가 성공해서 알려진 케이스가 아쉽게도 아직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동구밭 같은 케이스는 2022년 작년만 해도 매출액이 무려 130억. 2017년에 창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에 100억이 넘는 매출을 이렇게 그렇죠. 만들었다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이름표를 띄고서 생각을 해봐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동구밭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또 어떻게 성장을 했고 고민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는데 또 그때마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사회적 기업인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비누나 샴푸를 제조하는 제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혹은 또 제조업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그런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동구밭 사례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동구밭 케이스를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좀 볼 수가 있겠군요.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렇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떤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결과를 놓고 2022년에 매출 이런 것만 보면 굉장히 순탄했을 것 같은데 동구밭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게 비누 제조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2015년에 노순호 대표가 대학교 때 이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으로서 이제 발달 장애인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사회에서 이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이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 뭐가 있을까 텃밭 가꾸기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기업 이름을 동구밭. 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텃밭이라는 의미에서 동구밭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취지에서 또 시작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뭐 22개의 텃밭을 운영하게 되고 400명이 넘는 우리 발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업체가 됐다는 거는데요. 텃밭 프로젝트 할 때부터 사업 제안도 많이 받았고요. 이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조명도 많이 되고 투자 제안도 많이 받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는 그분들이 일자리 찾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동구밭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활동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위기가 오게 되고요. 이제 2016년, 즉 1년 만에 이제 이런 위기가 비즈니스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 위기를 이제 빨리 맞이했네요, 동구밭도. 근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를 빨리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또 나쁘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예방주사를 빨리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기업가적 센스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사업 자체를 확 바꿔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른 관점의 사업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수제 천연비누 사업인가요? 그렇죠. 기업의 어떤 수익성과 아니면 사회에 대한 기업 사이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다 이런 고민하지 말고 다 판을 새로 바꿔서 사업을 아예 바꿔서 다시 한번 두 개를 더 확실하게 추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목표는 좋은데 실행해서 실현시키기가 그렇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뭐 피보팅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활동들일 텐데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쩌다가 그러면은 천연 수제 비누 사업을 노순호 대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건가요? 소풍 벤처스의 한상혁 대표에게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노순호 대표가 생각한 것은 양식이나 재배 쪽으로 갔는데 발상의 전환을 바꿔서 천연 비누 쪽으로 가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고 해요. 동구밭이 원래 해오던 사업은 이제 뭐 텃밭 가꾸기 이런 거였으니까 그렇죠. 사업의 뭐 유사성 측면에서 보면 뭐 스마트 농업 이런 쪽이 조금 더 적합했지 않을까 싶은데 천연 수제 비누 사업을 선택한 게
그럼 발달 장애인한테 조금 더 적합한 사업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텃밭에서 나는 자연물을 가지고 천연물을 가지고 비누를 생산할 수 있었고요. 또 비누 제조 과정 자체가 아주 그렇게 고난이도의 기술이나 복잡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 분들과 함께 충분히 시작해 볼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스마트팜에 비해서는 또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비누는 공산품이다 보니까 뭐 인증 절차나 뭐 요건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더 덜 까다로울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먹는 거보다는 네. 또 먹는 얘기를 시작하시려고 저도 아침에 먹었던 케이크. 2016년, 17년 요때쯤이면 이제 네. 사람들이 친환경 뭐 아니면은 천연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좀 시장에서 많이 생겼던 시기 같아요.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도 또 뭐 적합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비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대규모 자본이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네. 그런 산업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보유 인원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동구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동구밭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았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동구밭은 위탁 생산이나 OEM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좋은 전략적인 포인트인데요. 사업 초기에 자체적인 브랜드로 어떤 승부를 보기보다는 비누를 안전하게 퀄리티를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생산하는 그런 역량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먹힌 거네요, 시장에. 일단 고정적인 매출하고 수익이 나니까 조금 사업이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첫 해 뭐 한 6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발달 장애인 고용이라는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과 네네. 그것도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매출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다 달성한 것처럼 보여지네요. 2018년도에는 벌써 매출액이 15억 가까이 됐고 수출도 이때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현재도 뭐 천연 비누 시장에서는 동구밭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점유율이나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쌓았고 안정화가 됐거든요. 근데 노수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는 또 뭔가 새로 해볼 때가 아닌가. 동구밭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브랜딩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노순호 대표는 기본적으로 내부의 구성원들이 나는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하죠. 그런 내적인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경험이 쌓였잖아요. 초기에 이제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자체 브랜드도 런칭하고 이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죠. 저 딱 듣기만 해도 OEM 기업들이 이럴 때 분명히 고객사하고의 어떤 딜레마가 생길 것 같아요. 동구밭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계약에 적힌 물량을 먼저 납품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본인들의 자체 브랜드 생산을 못하거나 아니면 고객사에서 그러지 말고 니네가 개발한 그 비누 그거를 우리 제품으로 해서 팔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갈등이 사실은 동구밭 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좀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동구밭의 입장에서 또 보면 자기 브랜드를 잘 키워서 성장을 시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적도 또 훨씬 많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또 유지할 수 있으니까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럴 때 빛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게 대표의 어떤 그 확실한 신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순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또 마침 동구밭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2020년에는 이제 30억까지 이제 매출의 성장, 무려 이제 4배를 성장을 했고요. 확실한 실력이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들과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에 보면 동구밭 회사의 매출이 거의 130억 원을 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사회적 기업이 이게 가능한가 놀랄 만한 수준인 것 같고 동종 업계 제조업하고 비교를 해도 그거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동구밭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과 또 제조업의 특성이 맞물려서 발달장애인 그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업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근속 연수가 길어지고 그러면 더 지식이 쌓이게 돼서 숙련되고 동구밭의 강점이 돼서 또 제조업이라는 특성과 맞물려서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 이 부분은 상당히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 다 눈여겨보실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사실 제조업체들의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근로자들의 근속 연수를 늘릴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는데 숙련된 근로자들이 있어서 계속 생산성이 또 좋아지는 그렇죠. 어떤 선순환 구조가 생겨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동구밭이 이렇게 잘 성장을 해왔는데 앞으로 또 직면하게 될 어떤 뭐 챌린지가 또 있나요? 아무래도 요즘 뭐 트렌드가 뭐 sustainability, 네? 환경은 한글이거든요. 환경, zero waste 뭐 등등 이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구밭에게는 큰 기회가 아닐까. 뭐 천연 샴푸나 천연 비누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있고요. 이런 그 변화에 발맞춰서 이제 글로벌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나 어떤 프랑스에서 동구밭의 제품이 비건 인증을 받기도 하고. 소비자나 정부가 이렇게 요구하는 제품 생산 기준이라는 게 높아지는 거, 네. 제로 웨이스트, 그리고 뭐 기후에 대한 부분들, 또 요즘에는 이제 ESG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죠. 또 기업의 어떤 경영에 많이 접목이 돼야 되면서 새롭게 뭐 어떤 설비를 갖춰야 되고 또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비용이 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쩌면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품질하고 어떤 설비 수준을 잘 높여놓고 이 위기를 잘 넘기면 그게 이제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살살. 동구밭 사례를 오늘 교수님하고 얘기해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노순호 대표의 말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 결국은 더 좋은 활동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네네네. 사회적으로 좋은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어떤 사회적 기업의 활동 그리고 그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또 기업으로서의 어떤 잘해 나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또 계속 찾다 보면 거기서 또 답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답을 찾아서 또 사회적인 어떤 목적도 또 실현시키고 달성할 수 있는 그렇죠. 이 동구밭이 그거에 대한 훌륭한 예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죠. 네. 잘하다 보니까는 좋은 결과를 얻고 그 좋은 결과로 더 잘하게 되고 듣기에도 정겹고 네. 정겨운 동구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미래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스타트업의 사례가 궁금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아산나눔재단 AR 지식연구소 또는 AR 글안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저희가 또 좋은 사례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창업자분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을 응원하면서 저희는 또 찾아뵙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